혹시 오늘도 화장실에서 남모를 사투를 벌이진 않으셨나요? 변비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채소도 더 챙겨 드시고 쌈도 싸 드시고 고구마도 꼬박꼬박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노력할수록 속은 더 더부룩해지고 가슴만 차고 정작 시원하게 비워내지는 못하는 이 현실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해왔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에이, 설마요. 몸에 좋은 채소가 변비를 심하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장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채소가 때로는 노년의 장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십 년 묵은 변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8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최현석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연 변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고 채소랑 과일도 남들보다 더 먹는데 화장실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막막한 표정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분명 옳은 방법이라고 믿고 평생을 실천해 왔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그 채소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의 9은 눈이 동그래지십니다. 변비인데 채소를 줄이라니 평생 들어온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인성 변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의 변비는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는 원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변비는 장이 게을러지고 힘이 빠지는 이완성 변비와 장 속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장조 변비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젊은 사람의 장이 튼튼한 근육을 가진 청년이라면 노년기의 장은 기력이 쇠한 노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 없는 장에다가 소화시키기 힘든 채소, 즉 식이섬유를 계속 밀어 넣는 것은 짐수레를 끌 힘도 없는 노인에게 커다랗고 뻣뻣한 통나무를 싣고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는 이 부풀어 오른 변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죠. 하지만 장이 이미 게으르고 무력해진 상태에서는 부풀어 오른 변을 밀어낼 힘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피만 커진 변이 장을 꽉 막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장 속까지 건조한 상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들어가면 변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러니 화장실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딱딱한 돌덩이처럼 막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변비에 좋다는 고구마와 양배추를 매일같이 갈아서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칠 뒤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장이 딱딱하게 굳은 변으로 가득 차서 막혀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성 변비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지금 식이섬유라는 짐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장에 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을 부드럽게 달래고 움직일 힘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72세의 박영숙 어르신은 평생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2바퀴씩 걷고 삼시세끼를 직접 차려 드시면서 채소 반찬을 빼놓는 법이 없었죠. 특히 주변에서 변비에는 쌈 채소가 최고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점심, 저녁 식탁에 상추와 배추, 깻잎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칠순이 넘어가면서부터 화장실 가는 일이 점점 고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매일같이 변을 보기는 하는데 늘 잔변감이 남고 아랫배가 묵직했습니다. 어떨 때는 사나흘씩 소식이 없다가 겨우 변을 봐도 까맣고 토끼 똥처럼 동글동글한 변이 전부였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내가 채소를 부족하게 먹나 싶어서 양을 더 늘렸습니다. 아침에는 케일과 사과를 갈아 만든 녹즙을 마셨고 점심에는 양배추, 쌈, 저녁에는 샐러드를 추가했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고구마도 간식으로 챙겨 드셨죠.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속은 늘 가스로 가득 차서 북처럼 빵빵해졌고 옆구리까지 콕콕 쑤시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이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힘을 주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건강식을 잘 챙겨 드신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화장실을 가지 못해 끙끙 앓던 어르신은 식은 땀을 흘리며 폭통을 호소했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변 매복, 즉 딱딱해진 변이 장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관장을 하고 손으로 직접 변을 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에 눈물을 쏟아낸 박영숙 어르신은 퇴원 후 수소문 끝에 노인의학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는 어르신의 식단을 꼼꼼히 살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괴롭힌 범인은 바로 그 채소와 고구마입니다. 지금 장은 그걸 감당할 힘이 전혀 없으세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독이라니요. 하지만 의사는 노년기 장의 특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힘이 없고 건조해진 장에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오히려 시멘트처럼 굳어버린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박영숙 어르신은 자신의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산더미 같던 쌈 채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무나물이 올랐습니다. 차가운 녹즙 대신 아침 공복에 냉합착 들기름 한 스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밥을 지을 때 버터 한 조각을 넣어 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고소한 풍미가 밥맛을 돋우었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부드럽게 변을 본 것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시원하게 비워낸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늘 빵빵하던 아랫배가 쑥 들어갔고 옆구리를 찌르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박영숙 어르신은 주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변비라고 무조건 채소만 찾지 마라. 우리 나이에는 장에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 내가 괜히 병원 신세까지 졌겠니?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 가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서 몸속 시스템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장을 움직이는 근육의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장벽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이 알아서 강력하게 쥐어짜며 아래로 쭉쭉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이 약해져서 변을 힘차게 밀어내지 못하고 꾸물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이 게을러지는 이완성 변비의 핵심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의 진액, 즉 수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는 것처럼 장 속도 똑같이 건조해집니다. 젊을 때는 장 점막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점액이 충분히 분비되었지만 이제는 그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못하고 뻑뻑하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까지 촉촉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액 분비의 감소입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장의 운동을 돕는 위산, 담즙, 췌장액 같은 소화액들이 예전만큼 원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담즙 분비가 줄어드니 장은 더욱 움직이려 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복용하는 약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철분제, 칼슘제, 일부 항우울제나 진통제 중에는 장의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진 약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지만 이 약들이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량 감소와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의 운동도 덩달아 멈추게 됩니다. 또한 걱정이나 불안 같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장을 긴장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듭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 우리 장 속도 똑같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노인성 변비는 단순히 무언가를 덜 먹거나 더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력 저하, 수분 부족, 소화액 감소, 약물 부작용, 활동량 감소라는 5가지 노화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해결책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장에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 힘을 길러주고 속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변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건강한 기름을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고 하면 혈관에 나쁘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피하려고 하시지만 변비에 있어서만큼은 기름이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장벽에 윤활유를 발라주어 딱딱한 변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냉합착 생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 변을 통하게 하는 윤장 통변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은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놀랍게도 버터입니다. 버터와 같은 동물성 지방은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즙은 장의 움직임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 잘 나와야 장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을 밀어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모닝버터 커피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따뜻한 블랙커피에 버터 오지 정도, 즉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넣어서 녹여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라떼 같은 풍미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분 안에 놀랍도록 부드러운 신호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따뜻한 밥에 버터 한 조각과 간장을 살짝 넣어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간이나 췌장에 질환이 있어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맹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그 물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따뜻한 소금물, 즉 따소물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소금, 즉 전해질이 포함된 물입니다. 맹물은 오히려 몸속 염분을 희석시켜 흡수가 더딜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500ml에 좋은 소금 3g 정도를 타서 아침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마치 링거 주사를 맞는 것처럼 몸에 수분과 전해질이 효과적으로 공급되어 장까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채소나 쌈 채소 대신 푹 익히고 끓인 부드러운 형태의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지 말고 염분과 미네랄이 녹아있는 따뜻한 국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국물이 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푹 익은 미역이 부담 없이 장을 통과하며 노폐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고 뻣뻣한 것 대신 따뜻하고 부드럽고 기름진 것을 공급하여 지치고 마른 장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성 변비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변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이 위장을 자극해서 장운동을 촉진한다는 원리인데요. 이것은 장이 건강하고 열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몸이 차가워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찬물을 마시면 장이 깜짝 놀라서 오히려 움직임을 멈춰버리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통을 유발하고 장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지름길이니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식이섬유 보충제입니다. 차전자피나 다시마환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환 형태의 제품들은 고농축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힘없고 건조한 장에 이런 덩어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빨아들여 딱딱하게 굳으면서 장을 틀어막는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을 드시고 복통이나 장폐색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함부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변비를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들입니다. 바로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 도토리묵, 그리고 홍차나 녹차 같은 차 종류입니다. 탄닌은 수분을 흡수하고 조직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변을 아주 단단하고 까맣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음식들을 즐겨 드시고 계셨다면 변비가 해결될 때까지는 잠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너무 앉아 있거나 누워만 계시면 장도 똑같이 누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장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마사지 효과가 나타나고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장도 덩달아 행복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기름이 내장을 살리는 열쇠였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려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제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우리 몸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장에 억지로 짐을 지우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고 기름칠을 해주며 달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긋지긋한 변비로부터의 해방은 이 작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밥숟가락에 들기름을 한 스푼 담아 드셔보세요. 혹은 따뜻한 밥 위에 버터 한 조각을 올려 그 고소함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내 몸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약속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보살펴주기만 한다면 장은 반드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여러분에게 편안한 아침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